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한국일보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육아휴직 갔다 왔더니 강등. 이런 회사 제재가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등되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심지어 해고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에는 엄연히 불법으로 금지된 내용인데도 단속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차별이 만연했다. 한국이 처참할 정도의 저출생 국가가 된 데는 모성과 부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이를 방관해온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사업주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상 성차별 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해 도입되어서다. 해당 사건은 악질적인 차별이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성차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파트장으로 일하다가 출산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출산 휴가 직전 파트장 직책을 해제하고 복직 뒤에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다. 이후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회사 직원 중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 행위라고 판정을 뒤집었다. 이번 결정의 의의가 크지만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차별 범주 이상을 보는 정책도 필요하다. 우선 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 대상에 육아휴직 차별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남녀 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10년간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97명에 불과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 고작 벌금 50만 원 정도가 선고됐다고 한다. 저출생 문제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하위권이다. 육아휴직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부터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 논평보다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아휴직 요건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대상은요, 아이가 만 8세 이하, 그러니까 8세 만이니까 9세가 되겠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이후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휴직기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죠. 자녀 한 명당 1년을 휴직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기간을 2회 안에 분할하여 2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입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후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불이익 방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또는 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육아휴직 5가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